폼 미쳤다. 네. 영탁이 형 미쳤다. 아, 저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네, 오늘 가수 영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영탁입니다. 내가 어떠세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정말 팬분들이 그렇게 밖에 많이 모여 계셨어요.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안 더우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오픈 인터뷰에서 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라디오도 아니고요. 뉴스에서 오픈 인터뷰로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들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저도 이렇게 팬들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똑같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를 길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영탁 씨는 노래도 노래지만 사실 안무요, 댄스 네.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매번 노래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또 안무가 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NMM 앨범에서 신사답게라는 곡으로 네. 또 어선 일이고 라는 곡으로 안무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로트 장르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춤 연습을 하게 됐고요. 안무 연습도 하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팬분들이 원하는 저의 그런 유쾌한 에너지가 안무와 결합이 됐을 때 조금 더 재밌고 기분 좋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안무를 좀 잘 연습을 해서 최대한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안무 네. 조금 보여주시죠. 요번 곡이요? 네. 네, 요번 곡 역시 요번 곡 하기 전에 네네. 예전 곡들 또 좋은 거 많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신사답게도 포인트 안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안무.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혈압 오르네. 뒷목 잡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안무죠. 예, 뒷목 댄스. 괜찮아요? 요거만 잘하는 거 아닌가 요거? 맞아, 요거 잘하는 거 같은데. 요거 제 사진 줄 알았어. 땀 좀 시키시죠, 땀 좀 시키시죠. 나도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요. 물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침에 솔직히 혼자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곡이 너무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이크요? 너무 작아졌어요. 네가 왜 거기서 만들 때도 그랬는데 제가 막 굴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회에 지금 아주 재밌는 이런 뭐라 그럴까 단어들, 이런 인장들로 그냥 듣기 좋은 노래를 제공하고자 만든 거지 제가 이걸 또 활동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녹음하는 것들을 모니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모니터 평들이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폼 미쳤다라는 노래는 어떻게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해외를 비롯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폼 미친 선수들을 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래를 보면 히트곡들을 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있고 네. 또 거기다가 방찐이야도 있고 네. 어떤 노래들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뭔가 그 사회상을 담는 어떤 유행어나 네.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제가 대중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방향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로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전해드렸으니까 나는 이런 재밌는 말들과 재밌는 단어들로 한 좋은 음악으로 잘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적 소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많이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국민 가수는 달라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뭐 필리핀도 가셔서 공연도 하시고요. 네, 올 초였죠. 인도네시아 태국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사실 저도 많이 신기했어요.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알고 따라 불러주시는 것도 많이 신기했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K 컨텐츠, 우리나라의 K 컨텐츠가 K-팝 문화가 외국 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덕에 저도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 노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이돌 분들이 여러 곳에서 재밌게 제 노래를 커버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다 보니까 그 아이돌 분들의 팬분들이 자연스럽게 제 노래를 알고 따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가잖아요. 그러면 영탁 삼촌 이래요. 영탁 오빠는 없어요. 오빠는 없고요. 영탁 삼촌 이렇게 영탁 삼촌으로 불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발라드곡도 부르실 거고 댄스곡도 부르실 거고 하실 텐데 가서 이제 트로트 같은 거 이제 불러주시면 네네. 그 이제 외국 팬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떼창 같은 것도 같이 좀 불러주시고 하나요? 찐이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 그 연습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한 3, 4천 분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떼창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가수로서 무명도 길었고 제 노래가 없이 살았던 세월이 길었던 터라 이렇게 나의 노래를 누군가 함께 해줄 때 얻게 되는 이 희열은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척 기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영탁 씨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어떤 트로트의 매력은 뭐라고 좀 꼽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트로트의 매력이요? 글쎄요. 트로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장르들로 카테고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트로트의 매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K-팝 문화 자체가 많은 해외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팝 안에 하나의 장르로서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트로트는 조금 더 유쾌하고 신나고 경쾌한 리듬에 재밌고 유머스러운 가사들이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영탁의 매력은 국적 불문,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중독적인 멜로디 한 번 들으면 절대 못 따라하면 안 되는 그런 노래가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폼 미쳤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나 오늘 폼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듣고 외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탁 씨 진짜 폼 미쳤어요. 근데 이제 한국 팬들이랑 외국 팬분들이랑 어떻게 좀 뭐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차이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팬분들 여러 뭐 가수의 팬분들도 폼이 미쳤지만 그 제가 일단 경험한 아시아권의 팬분들 역시 다른 나라의 팬분들 역시 폼 미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것을 너무 느꼈던 게 현장에서 응원법을 만들어내십니다. 응원법을 만들어. 예를 들어 신사답게라는 노래를 현장에서 불러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저희 팬분들이 해주신 응원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뭐 신사답게 하면 뭐 영탁답게 돌림 노래 현장에서 신사답게 하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어떤 문화인가 즐기려고 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저 가수로 하여금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본인들끼리 하는 그런 매너, 본인들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느꼈고 거기에서 오는 놀라움이 상당히 컸던 얘기죠. 그렇군요. 방금 조금 전에도 뭐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무명 생활이 좀 길었습니다. 네. 무명 생활이 15년. 그래서 혹자들은 뭐 대기만성형 가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무명 시절 어땠습니까? 좀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영탁에 지금 활동을 하는데 어떤 자양분이 됐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가요? 네, 그 당시에 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이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말씀 주신 것처럼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더니 지금 제 나이 41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5년 동안 무명 생활 가수, 무명의 가수로 활동을 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 삶이? 궁핍하죠. 궁핍하죠. 근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굶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움을 줬던 분들을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 팬분들은 제가 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고 팬분들도 저의 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부터 저는 이 사람은 진짜 너무 고맙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팬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고마운데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이 사람을 내 사람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 고마운 이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리라. 이 사람이 뭘 해달라면 나는 가감없이 달려가리라 하는 내가 너의 사람이다라는 말도 내포가 돼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가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내 사람이지만 나도 여러분들 사람이다. 언제든지 나타나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해요. 아니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게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생수를 팁에 그게 싸게 먹히잖아요.
네, 그 생술 사는 것보다 티백을 사서 끓여 먹으면 싸게 먹힙니다. 뭐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보니까 티백 좋습니다. 그리고 햇반도 사치예요. 최대한 싸게 사서 그리고 돈 생기면 이제 조금 쓴다 하면 라면 사고 조금 쓰는 게 라면입니까? 축적해놓고 아껴 먹고 그랬던 시절들도 있죠. 경제적으로 이렇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제 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팬분들은 안 계셨고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항상 믿어주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깁니다. 15년 동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뜨지 못하지 15년이 흘렀어요.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거고 아, 저 사람들은 날 저렇게 믿어주는데 15년 동안 나는 왜 뜨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없다면 거짓말이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많은 도움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내 사람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또 팬분들도 그런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팬분들에게도 내 사람들이라고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힘이 되어준 사람. 있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또 가족은 기본이고요. 가족은 기본. 가족은 기본이고 우리 사촌 동생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이제 대학교 선배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비, 수술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약 들어놓은 거를 해지를 했는데도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 바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런 형을 얻기가 쉽진 않잖아요. 살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이 부르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 정도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마워요. 지금 보면 이 순간에도 15년 지난 15년처럼 영탁 씨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무명 생활을 하면서 네. 버티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선배로서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를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제 곁에서 저와 소통을 하고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오고 뭐 여차하면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이 되는 말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 역시 제가 전달하는 마음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냥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수 생활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게 24살이었어요. 한 18년, 19년 전에 영탁에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18년, 19년 전에 영탁에게. 갑자기요? 네. 그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던 영탁아. 어린 영탁아, 네가 하고 있는 게 맞다. 가면 된다. 파이팅! 아이고, 너무 이렇게 성공을 하셨으니까 분위기 좀 바꿔서 네. 15년 동안 무명 생활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한번 성공하면 네. 나 이 곡 뜨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나 진짜 보리차만 사 먹었는데 뭐 이런 거 먹고 싶었다. 나 이런 플렉스 해본 거 뭐 있습니까, 성공해서? 되게 많이 먹기. 부모님 집 사드렸습니다. 꼭 해드려야 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이렇게 성공하면 어때요?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사실 좀 많이 이게 부끄럽기도 한데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글쎄요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성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좀 했다고 뭐 성공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아직 저는 제가 생각한 성공에 다다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걸어가고자 합니다. 전 사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대스타이시기 때문에 지난 한 3, 4년간을 돌아봤을 때 본인은 성공했냐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뭐랄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면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본인은 지금 내가 자만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아직 뭐 성공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지인들이 한턱 쏴라고 할 때 잔고 걱정 없이 시원하게 쏠 수 있는 게 성공이라면 성공한 것 같고요. 다만 오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게 사실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 텐데 다 지나가는 거고 잠깐이다. 그리고 원래 없던 거니까 기대하면 실망이 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고 이게 어느 부분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우리 팬분들도 사실 잠깐 있다 떠날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마음이 바뀐 지 꽤 오래됐고요. 팬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건데 잠깐이겠지. 혹은 원래 없던 건데 또 기대하면 내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영탁 씨를 계속 이끌고 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글쎄요, 살 수 있을까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게 저를 재밌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 해내면 제 팬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처음에는 발라드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2007년에 사랑한다 맞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글쎄요, 가수가 꿈이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M사에서 진행했던 오디션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동 클럽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출연을 못했어요. 1차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그 당시 부모님과 내기를 했죠. 한번 나가보고 싶다. 네가 가수할 정도는 아니다. 떨어지면 가수의 꿈은 접도록 하여라. 접었죠. 바로 접고 인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휴학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용돈을 좀 한번 벌어보고자 참여했던 가요제에서 운 좋게 좋은 상을 받으면서 노래를 해도 되나? 난 노래를 해야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굳이 안 했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앞으로 또 음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딱 지금 옆에서 제가 요 몇 시간 네. 지금 본 인상으로는 어릴 때부터 거의 완성형의 스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끼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이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서 권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그 어머님 아버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모님은 네가 한번 되나 한번 보자 왜 이런 반응이셨을까요? 저는 다른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자꾸 제 입으로 뭔가 제 칭찬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였어요? 영탁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자리네요, 여기가. 어릴 때요? 예. 어릴 때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많이 혼나고 많이 두들겨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아이였군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하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 생기는 것들을 막 도전하고 많이 움직였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 단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단어가 이상하다면 고쳐주십시오.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향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누구입니다. 라고 영탁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그 말인즉 이 트로트로 전향을 한 것이 뭔가 트로트라는 장르 이 장르만 유독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는 것 마냥 조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힘든 사람들의 집합소 같은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까. 근데 사실 트로트도 음악의 한 장르거든요. 네. 예, 여러 장르 중에 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도 하는 가수일 뿐이지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라는 표현은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트로트 하는 분들에게 그리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또 선배님들 동료에게 이 메시지는 아마 공감이 가는 좋은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했다기보단 트로트도 하는 트로트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트로트는 트로트만의 또 여러 다른 장르는 다른 장르만의 또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좋은 곳에서 상황에 맞는 좋은 장르들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라드를 워낙 많이 불렀던 발라드 가수였기 때문에 트로트를 제안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당시에 2014년, 15년 정도에 저는 어차피 곡을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로트 장르를 그 일전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그 무렵에 트로트 장르도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 장르를 가이드를 제가 할 거잖아요. 네,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장르도 앨범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나한테 또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숨겨져 있던 제 또 다른 매력을 저도 발견하게 되고 대중분들도 발견하게 돼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트로트의 모습을 또 기회가 되면 난 되게 신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진중하게 발라드 부를 때는 또 발라드도 한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픈 인터뷰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 사회 명사들을 모셔다 두고 하는 이런 인터뷰이기 때문에 징크스를 항상 많이 붙여봐요. 징크스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이나 아니면 무슨 경연을 할 때나 혹시 징크스 같은 거 있으십니까? 징크스요? 징크스가 뭐가 있나?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로켓 누리호 발사하시는 분께서는 발사한 날에는 무조건 새 소금만 입으시고 하시고, 박정화 선수, 배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오른쪽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오른쪽부터만 하고, 그리고 김자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꼭 듣고 올라간대요. 검은 행복이라는 비밀의 CM. 혹시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실 수도 있죠. 아하. 안 만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근데 무대 올라가기 전에 루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워밍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밍업. 그 당일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달립니다. 달린다는 게 뭡니까? 뛰어요. 뛰니까? 뛰어서 호흡을 좀 트이게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래를 하는 날은. 네. 그러면 이제 한결 노래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그 정도 루틴은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노래가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무대를 망쳤다 하는 그런 징크스를 갖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안 좋은 거는 잘 남겨두진 않아요. 아하. 그런 성격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 좋은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거기에 굳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놈인 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K본부에서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섰을 때다. 네. 아하. K본부에서요. 무대 끝나고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네네네.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기억에 남는 무대 중에 하나고요. 그 무대는 가수들로 하여금 이제 꿈의 무대이기도 한데, 그 역사가 좀 깊은 무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소라 선배님부터 또 윤도현 선배님, 유희열 선배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가수로서 저 무대에 한번 서면 나는 그래도 성공한 삶 아닌가,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섰을 때 비록 엔딩에 신인들을 소개하는 코너였고 인터뷰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한 곡을, 방송에 나간 송출되는 한 곡을 부르고 팬들, 함께 계신 관객분들이 앵콜을 외쳐줬을 때 그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망쳤어요. 근데 앵콜곡인데 망치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잘하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눈물 콧물이 다 나와서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무대가 기억에 남는 무대 중에 하나고, 아주 행복했던 그럼 1차적인 목표는 그때 이루셨고, 지금 영탁이 꿈꾸는 꿈의 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근데 그때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오래전. 그러면은 난 이러면 가수로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아, 난 여기 서면 된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 다음날 알았어요. 지나다니는데 뭐 적어도 다음부터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서 알아보셔야, 그리고 내 노래가 뭔지를 한 소절이라도 불러주셔야 되는데 전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아, 내가 목표를 잘못 잡았구나. 오케이, 그러면 어제까지의 목표는 이걸로 됐다. 그럼 목표를 다시 설정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음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잡은 게, 오랫동안 한 장 한 장 잘 박제시켜가는 가수로 걸어가자라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부담도 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도 확실해지더라고요. 상처도 덜 받고.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그 하루 한 장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덜 다쳐요. 목표를 잘못 잡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제가 덜 다치는 쪽으로 목표를 잡는 것 같아요. 네.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세요? 글쎄요. 오늘 글쎄요란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좀 있죠. 상처를 잘 받는데 또 잘 까먹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매력인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 채널의 오픈 인터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 뭐 인터뷰를 이렇게 하거나 방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긴장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오늘 팬분들도 바로 이렇게 눈앞에 계시고 또 뉴스 스튜디오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남다른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이게 오픈 인터뷰의 매력이죠. 네. 이렇게 슬슬 홀리다가 실험도 한번 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녹화 방송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다행입니다. 네, 알아서 좀 이렇게 잘. 저희 또 제작진이 그러고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올리시면 안 돼요, 어디. 올리시면 안 돼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신사답게 다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데, 영감은 영감 같은 거는 어디서 좀 많이 얻는 편이세요? 여러 곳에서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잠깐 읽는 책들, 시집들, 그리고 또 제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제 파트너 한 명 있는데요. 음악적인 음악을. 예. 그 사람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마인드 파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정해진 거 없이 여기저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재밌고 유쾌한 컨텐츠로 어떻게 행복을 전해드릴까에 대한 것은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육회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노래들을 딱 만드실 때 근데 딱 필이 오십니까? 아, 이거는 진짜 뜨겠다. 이거는 나오면 대박이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이미 떴겠죠.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천운. 예, 천운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늘이 내려준 운. 예, 하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가 왜 거기서 나가 처음에 만들 때 제 노래가 아니었고, 다른 가수분을 주기 위해 만들었던 곡인데, 제가 부르게 되고,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소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갖게 되었다는 건, 이건 하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운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할 터이지만, 제가 뭐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감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다쳐요.
제가 또 다치기 때문에 기대를 잘 안 하고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 대답 속에서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했지만 좀 여리신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여릴 땐 여리죠. 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혈액형도 저 안 믿고 MBTI도 잘 안 믿었는데, 왜냐면 혈액형 안 믿었던 이유가 뭐 O형이시죠? 예. 그런 것 같지만 보통 소위 말해 A형은 상처 많이 받고 소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A형이죠. 다 상처받고 소심해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혈액형도 안 믿고 뭐 그랬었어요. 왜? 상처받는 거 다 상처받잖아요. 다만 이 상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빨리 버리고 달려가느냐, 사실 그 차이인 것 같아서 저는 갖고 있어봐 뭐야, 막 빨리빨리 버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인간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신 거고. 가끔 옆도 봐야 돼요. MBTI 보세요.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ENTP인데요. ENTP인데 얼마 전에 했던 것에는 INTP도 나왔어요. 이 성향이 I 성향이 됐다고요? 예. 나이가 먹으니까 바뀌나 봐요. 아시 이게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느꼈던 하루가 있어요. 그 요즘 하면서 그 구체적인 하루 나이를 먹었구나 느꼈던 그 하루. 아이가 나온 순간. 아이가 나온 순간, 이게 왜 바뀌었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루. 예. 그래서, 자꾸 연관이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그게 무작정 다가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멈추고 있구나. 주춤하고 있네? 안 가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이를 먹었구나. 전혀 티가 안 나십니다. 그럼에도 많이 다가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먼저 그 서먹한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저도 만나자마자 뭐 5분 만에 호영호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곡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주시는 편이시죠? 저에게 좋은 작업을 제안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많은 고민을 해서 같이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작업을 했고,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분과 연결이 돼요. 제가 제 노래 없이 살았던 세월이 길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노래, 나와 함께 작업하는 이 노래로 조금이라도 빛을 보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사람 특성에 맞는,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일 때 좀 편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턱대고 일면식도 없는데 막 이런 노래 써주세요 라고 할 때는 잘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예, 그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음악적인 성향, 이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알 때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버무려지는데, 그게 전혀 없을 때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만들어놨던 거, 막 하드에 있던 거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것도 별로 노잼이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갈 때 오는 희열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조금 포스를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경연이 굉장히 뭐 인생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누가 있습니까? 너무 잠시만요. 네네.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네. 우리 뒤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가지.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그래도 앞에 많이 계시니까 좋기도 한데 또 많이 떨리시죠? 다르죠, 느낌이. 여러 가지 이게 몇 살이 아니야.
묘하네요. 이게 또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 인터뷰랑 또 맞아.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질문을 다시 네. 한번.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지금의 영탁을 만드는 어떤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친해진 인맥들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인맥들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나열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출연했던 뭐 많은 형, 동생, 친구들이 아직도 너무 막역한 사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연을 나가기 전에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는 지금 더더욱 두터워졌고요. 그래서 따로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따로 만나서 또 다른 데서 모이기 뭐하면 서로의 집에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또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러는 멤버들도 있고 또 여차하면 힘들 때 와서 저희 집에서 하소연하는 동생들도 많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이찬원 씨랑 장민호 씨랑 특히 좀 친하게 잘 많이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친해요. 함부로 지금 누구랑 먼저 친하다 이 말씀 못 하시는 분이요. 다 친해요. 아, 그럼 이렇게 여쭤. 저희는 문제가 없어요. 이찬원 장민호 씨한테 곡을 선물하셨잖아요. 네, 우리 민호 형. 네, 우리 민호 형 노래 선물했죠. 노래 선물하셨어요. 네, 민호 형이 아주 맛있게 살려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많이 쓰던 말이었죠. 익시 만익시. 익시 만익시고 민호 형이 불러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곡을 주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곡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노래도 잘해요? 로고송이 없네. 로고송? 로고송?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붙어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문자 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로고송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로고송, 라디오 로고송들을 꽤 만들었었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좀 귀에 익숙한 거. 지금은 사용이 안 될 텐데, 근데 뭐, 데니안 선배님의 라디오 로고송도 송출이 됐었고, 예. 제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전현무 선배님이 그 당시에 진행하던 라디오 로고송도 제가 했었고, 무디 했을 때? 라디오 로고송. 라디오 로고송, 예, 무디. 그다음에 뭐 이현우 선배님의 라디오 로고송도 송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다 매번 바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발라드 활동할 때 만들었던 그런 로고송들도 있었고, 그래서 로고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프로듀서로 활약을 중인데 지금 보면은 트로트 이 2인조 그룹을 키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프로듀싱을 한다고 해야 되고. 네, 이 누구죠? 두 잔. 두 잔의 친구들이요. 최근에 프로듀싱했던 팀이 저랑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이 두 자매란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 또 차수빈 씨, 또 지금 다른 후배들 노래를 작업해놓은 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후배들 노래를 작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을 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감사한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노래로 뭐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계속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 역시도 뭐 누나가 딱이야라는 노래, 그다음에 네가 왜 거기서 나라는 노래 한 3년, 4년 뭐 계속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 거지,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포기하지 않고 내 색깔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후배들도 잘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할 생각입니다. 들어보니까 프로듀싱 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던데요. 저요? 네. 장점만 쏙쏙 뽑아내신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일단 제가 노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으면서 노래가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스카르타식은 안 통합니다. 예, 맞았는데 아픈데 어떻게 노래가 돼요? 노래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수들의 가이드 보컬을, 난 보컬 디렉팅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가수의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코칭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친구의 장점을 잘 이끌어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단 대표님은 녹음 현장에 없도록 합니다. 아, 대표님이 오시면 안 되는군요. 나가시라고요. 대표님 나가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이 있는데 노래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눈치가 보이죠. 예, 대표님은 나중에 다 녹음하고 수정된 거 그때 들으러 오십시오 하고 대표님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수들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단 그런 장치를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안 더워요? 행설수설하네. 행설수설은 방송에 나가지 않죠. 1대1로 하면은 기가 막힌데. 직접 부르는 게 좋으시냐, 남을 가르치는 게 좀 편하시냐 이걸 여쭤볼게요. 오케이. 다음은 신남 수업 걸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화면빨 잘 나와요. 직접 부르시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남을 이렇게 프로듀싱 하는 게 좀 편하십니까? 어떤 게 좀 나으세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 노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곡도 있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경우가 돼서 그분에게 곡이 가게 된다면 그건 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 것이고 그래서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채널A랑은 또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았어요. 싱어빙 수업? 네, 여러 가지. 일단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요리하는 법을 좀 깨친 것 같고요. 요생남이 되셨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요리에 대한 그 메커니즘. 요런 식의 간과 요런 식의 조리법으로 하면 요런 요리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터득했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재료들이 많다 하면 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그 감바스에 멈춰 있어요. 아직은 감바스에 멈춰 있고요. 그 감바스 이후로는 아직 뭘 이렇게 따로 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감바스에 멈춰 있고. 근데 한번 배우면 또 잘하는 편이라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요리를 배워서 할 생각입니다. 감바스는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뭐 그거 하나면 뭐. 그 이후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신랑 수업은 정말 뭐 신랑들을 위해 특화된 네. 프로그램인데 네. 결혼도 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지금 할 것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그죠? 저기 몇몇 분이 할 일도 많고 결혼은 없는 상태. 지금 너무나 해야 할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상형 정도는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형 혹시 있을까요? 시원시원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격, 그냥 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사람.
그렇군요. 아, 프로그램 하면서 뭐 자격증도 하나 땄잖아요. 제가 면허를 딸 줄이야. 아니, 이때까지 면허를 안 따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운전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 저 정말 운전 주차 걱정,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새 걱정, 말할 수 있는 그런 혹여나 주차장에서 잠깐 몰다가 또 잘못되면 어쩌나. 저희 삼촌이 아직도 경찰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 항상 이렇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아직 차도 안 샀습니다. 운전면허 있어요. 네, 갑자기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우리 매니저 동생이 있기 때문에. 택시 타면 다 알아보셔서 피곤하시죠? 택시 기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는 택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요. 택시 나가요. 만약에 지금 차가 있으시다. 멋있는 차가 있어요. 드라이브를 간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금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해외를 나가요. 여러 측면으로 한국에서도 아직 갈 곳이 많고 배울 것이 많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싶고 또 그런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오는 그런 행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전 조만간 이게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폼미 쳤다 춤을 추고 여기 한가운데 딱 등장하십니다. 과거 옛날 그 사이스처럼 강남 스타일처럼. 안델이란 법이 있나요? 될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왔습니다. 저 바로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라는 노래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이 현실이 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가수가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부르는데 제가 뭐 드라마에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뭐 광고에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런 예능에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장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현실이 되었고 또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를 잘못 잡으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툭 이게 진짜로 잡으면 상처받거든요. 가볍게 툭. 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방미인이세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출연하실 때 연기 꽤 잘하시네? 계속 가수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기에 대한 어떤 욕심도 좀 있습니까? 그 비슷한 분야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노래도 약 2분, 3분, 5분 안에서 펼쳐지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조금 확장시켜서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독백하는 것이 아닌 여러 파트너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인생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연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좋은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께, 시민분들께 영탁 씨한테 진짜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거 뭐 있냐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질문을 몇 개 추려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이거 제가 아니라 네. 우리 팬분들이 드리는 거니까요. 주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신곡 네. 폼 미쳤다. 자, 앞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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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지펴라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직 가사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자, 1번 아주 이렇게 써주셨어요. 1번 따르릉이다. 네. 2번 까르륵이다. 3번 또르륵이다. 4번
화르륵이다. 이 방송이 언제 나가죠? 5일에 나가죠? 아, 그때는 이미 방송이 나갈 때는 다 공개가 됐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기타 다 틀렸다. 네. 정답은 뭡니까? 오늘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가사 얘기를. 오케이 스타일. 오늘 모든 걸 다 해도 된다고 실장님께서. 이미, 근데 제가 어저께 선공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저께는 20, 며칠이었죠? 아무튼. 네. 따르릉이 맞고요. 따르릉. 까르륵도 맞습니다. 까르륵. 네. 그렇습니다. 또르륵도 맞고요. 또르륵은 없습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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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자전거죠? 네, 따르릉, 따르릉. 혹은 뭐 자전거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뭐 바이크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아갈 테니 길을 비켜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폼 미친 선수들 많잖아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못 치고 나갈 때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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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비켜라. 찢었다. 그다음에 이제 달려 나가면서 못 쫓아오지? 따라올 때도 따라와봐. 못 쫓아오잖아. 웃으면서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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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불을 지펴라. 자, 같이 가고 있는 우리 멤버들 진짜 우리 오늘 폼 미쳤다. 이런 멤버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운동하시는 뭐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뭐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폼이 미쳤죠 요즘에. 네, 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이 사람들 또 폼 미쳤죠. 오늘 특히 오픈석을 찾아주신 팬분들은 폼이 정말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3년 전에 몸치라고 했던 말씀을 거두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완전히 아이돌 춤꾼 같아요. 몸치를 극복하신 비결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 전수해주세요, 전 진짜. 노력이죠. 노력인 것 같고, 아직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오글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를 제가 활동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 활동을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맞는 춤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해야지. 그래서 그 책임감이죠. 책임감. 예, 그 책임감으로 또 우리 팬분들하고 여러 뭐 대중들 앞에서 기왕하는 거 멋있게 잘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제 나이에 우와 이걸 해야 그게 또 제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게 또 진정한 폼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춤을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한번 연습해 보셨어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냥 길 걸어 다니면서 뭐 씻으면서 뭐 항상 움직이면서 저희 스태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계속 이러고 다니고 계속 이러고 다니고 뭐 계속 이러고 뭐만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뭐 그냥 하나에 꽂히면은 그냥 그것만 파는 성격이라 가지고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스케줄들에서 또 제가 이 무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제 콘서트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춤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막 누나 같다기야 뭐 이런 거 할 때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막 삐그덕거려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많이 발전했는지는 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 드는 시간 외에 계속 연습을 하는 그런 거군요. 예, 뭐 누워서도 해요. 누워서.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형님. 네. 자, 오늘 현장 직관 남성분은 저 말고 없습니다. 딱 한 번 또 형님 벌써 계셨는데 저희 형님.
저희 가족 다음으로 저는 영탁 씨를 좋아해요. 아이고. 제가 영탁 가수님 좋아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계속 좋아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형님 저기 형수님하고 자제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나요? 오래 보시죠 형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 되려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제 어떤 모습에 이렇게 응원을 주고 계신지. 예. 다 좋아요. 아, 영탁 그냥 그 자체가 좋다고 하시네요. 제가 계속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노래하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다음은 속물적인 질문. 이건 약간 선물이요? 속물적인 질문. 왜냐면 시청자 이 팬들의 현장 질문을 가장한 저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살짝 여쭤보긴 했는데 말씀 주십시오. 싱어송라이터고 명곡이 많습니다. 저도 맨날 들어요. 네가 거기서 나와. 신사답게 폼 미쳤다. 앞으로 많이 들을 것 같고요. 자, 라디오스타식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저작권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더라고요. 한 달에 차량 한 요 정도 차량 정도 가격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어떻습니까? 뭐 매번 다르긴 하겠지만, 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저작권료 들어오더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이거 뭐 프라이버시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거의 예전에 한 5년, 6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한 10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이 됐을까요? 이러면 모르시겠죠? 왜냐면 5년, 6년 전에 얼마나 모르니까. 기준점을 모르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이 다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 덕분인 것 같고 네,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양질의 음악으로 내가 보답을 해야 되나를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음악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저 진짜 계속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진짜 맨날 음악만 해요. 음악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 정규 앨범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드라마 하던 중에도 음악 작업을 계속했고 왜냐면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20년 가까운 세월 무대에 오르신 건데 팬분들이 이렇게 많지만 네. 그동안 만났던 팬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팬 있으세요? 감동을 줬다거나 아니면 정말 저분은 재밌었다, 유쾌했다 뭐 이런 분이라거나. 콕 집어 말씀드리기가 뭐 할 정도로 너무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 근데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린 친구들 애기들 있잖아요. 네. 애기들이 삼촌 하면서 제 노래를 부를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애기들이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애기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심지어 걔네들이 막걸리 한 잔도 모르고 뭐 신선하게 춤을 추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빠 미소, 삼촌 미소 이렇게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행복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우리 동생들, 누님들, 형님들 다 좋지만 애기들이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선물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있습니까? 옛날에 우지원 씨 나오셨을 때는 우지원 씨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종이학 하갈, 학알이네.
사발을 받고 정말 전형적인 옛날 옛날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네, 저는 학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팬분들도 너무 많은 선물을 해주시고 응원을 주시는데 글쎄요. 글쎄요. 나 억지부터 말하기가 편지는 너무 많죠. 예, 편지는 그래서 저희 집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이 있다고요? 네, 우체통이 있는데 그 우체통 안에 편지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그 우체통은 상당히 커야겠네요. 네, 큽니다. 그 안에 잘 저장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군요. 받아보세요.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퀼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름 막 새겨가지고 오빠 사랑해요. 정성이 담긴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요즘에 많이 예, 해주시는군요. 나이가 꽤 있으신가 봐요. 아유. 별로 뭐 성님이랑 별로 차이 안 나죠. 되게 동안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팬들과 업무만이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요. 네네. 업무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이제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많이 쓰던 말이고 SNS에도 올려놨던 말인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팬들과 저의 암호가 됐죠. 근데 대충 문장만 딱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된다. 뭐 어딘가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사람과 언젠가 조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바라던 순간, 바라던 곳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나중에 나 만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나한테 모질게 하지? 언젠가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한 적도 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이 말은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원수는 외나보다에서 만나고 또 내가 바라던 그런 정말 꿈에 그리던 연예인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성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살아왔더니 제가 또 성덕도 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불과 한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은 저를 또 저는 팬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인생을 노래로 만든다면 노래 제목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은 이번 올해로 치면 로렐라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라이. 정답은 그렇군요. 인생의 최종 꿈은 뭡니까? 영탁의 인생의 최종 꿈. 늘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제가 만나보는 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튜브. 땡큐. 네, 지금까지 가수 영탁 씨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오늘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된대요. 안전 질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경찰분들, 그 통제해 주신 분들의 그를 잘 따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심 또 조심. 알겠죠? 약속. 경찰분들, 통제하시는 분들의 통제를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즉석 퀴즈. 이 노래는 몇 번 트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또 돌아가네. 겨울을 보낸 철새처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네. 시침이 뚝 빼고 앉아있는 듯해 모두 잊은 듯이 나만 그 순간에 남겨진 것 같아. 잊혀진 어느 날 시간이 가면 다 지워지나요? 그 아팠던 마음까지도 걱정 말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 함께 했던 그날 그 순간은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오늘도 째깍째깍 돌아가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여전히 난 이렇게 걸어가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원투.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시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안전 유의, 그 다음에 저기 경찰분들, 통제하신 분들 말씀 잘 따라 주셔야 되고요. 알겠죠?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는 보자 머지않아 또 재밌는 곳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노래, 방금 불러드린 노래 제목은? 노래 어때요? 좋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납시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안녕! 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 No. 네.